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병원 환경 조성 돕기 보자고요. 입원 수속 후 병동에 도착한 환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식사 시간은 오전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에 나옵니다. 면회는 하루에 한 분만 가능하고요. 면회 시간은 30분이에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고요.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 그쵸?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안내한다. 병동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준다. 위치 안내합니다. 의사의 진찰과 회진에 관한 것, 우리가 하지 않는 것 볼게요. 업무 범위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침범하면 안 된다. 수술 동의서 받지 않죠. 질병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죠. 선생님, 저 암검사 했는데 결과 나왔나요? 네, 위암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봐 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직접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 기중품 간호사실에 보관하나요? 잊어버리면 난리 나죠? 보호자가 보관합니다. 전동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병원은 같은데요. 이번 과가 다른 거예요. 보통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선망 증세가 있어서 뭐 신경과, 뇌신경과로 많이 리퍼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교통사고 다발성 손상 환자 같은 경우는 여러 과가 협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과에서 수술하고 저과에서 검사받고 여기서 뭐 재활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이것을 전동이라고 말합니다. 의사의 처방 확인하죠. 그리고 전동할 때 어떻게 해요? 환자에게 오늘 오후 3시에 신경과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경과에 전화하겠죠. 여기 정형외과인데요. 귀간주 환자분 3시에 전동해도 괜찮을까요?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전동식 간호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고요. 해당 병동으로 보낸다. 원무과로 보내면은 돈 계산하세요 이거잖아요. 퇴원할 때는 원무과로 보낸다. 이런 것들이 왜 국가고시에 나올까요? 환자가 물어보겠죠. 선생님, 저 전동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아, 그러시면은 신경과로 가시면 되겠어요. 신경과는 몇 층 어디 몇 호실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원무과로 가세요. 그러면은 돈 계산하라는 거니까요. 전동 시 주의사항, 이 환자의 물품, 약, 의무 기록지, 차트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낸다는 거. 최국시 뭐 나왔어요? 환자가 병동으로 옮길 때 이 전입 병동으로 인계해야 되는 물품이 뭐냐? 뭐 이런 거 다 그냥 보낸다 이거예요. 투여, 약물, 의무기록지, 차트, 환자의 물건 이런 걸 다 보낸다. 이런 문제가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활력 징후 돕기,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재는데요. 환자 모르게 재야 되는 거 이 중에서 뭐 있었죠? 호흡입니다. 우리가 그냥 맥박 재고 요걸 동백에다가 손 얹고 맥박 재는 것처럼 하면서 환자의 가슴을 위아래로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한 번으로 재죠. 호흡을요. 호흡만 환자 모르게 재고요. 나머지는 다 환자 알게 재죠. 고막 체온계, 성인은 후상방으로 재라. 후상방이 그렇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잖아요. 위로 잡아당겨라. 성인은 위로, 애기들, 소아는요 후하방, 아래로 잡아당겨라. 성인은 후상방 중요합니다. 고막 체온은요, 이 체온계를 귀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 2초 정도, 3초 정도 있다가 떼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사실 병원 가면은 고막 체온 많이 하고 이마 체온 많이 재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는 쉽게 접하셨을 거예요. 화재 문제, 바람이 불어오는 쪽 에서 구조를 기다려. 여러분 이 문제 틀리실 분 없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SOS 구조를 기다리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람이 이렇게 나 있는 쪽으로 불어와. 내가 소화기를 이쪽으로 쏘면은 내 얼굴에 소화기 분말 다 오겠죠? 차라리 등지고 나서 쏘면은 바람에 의해서 소화기가 더 멀리 간다는 거.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등지고 소화기를 쏘시고요. 항상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불이야 소리 지르고 비상벨 눌러야 다른 사람들도 도망갈 수 있겠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린다. 호흡기를 가린다. 낮은 자세가 좋다. 왜? 연기가 너무 까맣게 올라와가지고 시야 확보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벽을 짚습니다. 한쪽 손만 짚어요. 왼손을 짚었으면 왼쪽으로 쭉 나가고 오른쪽을 짚었으면 오른쪽으로 쭉 나가야 돼요. 왼손 오른손을 섞어서 하기 시작하면은 출구를 잊어버립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계단으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은 전기가 끊기면 엘리베이터가 뚝 떨어져서 불 나서 죽는 게 아니라 전기 끊겨서 엘리베이터 떨어져서 죽으니까요. 손잡이 잡았는데 손잡이가 뜨거워. 밖에는 이미 불바다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경로로 대피한다 이겁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분란 주변에 있는 사람 먼저 대피하고요. 내원객, 거동 가능 환자 두 발로 다 걸어갈 수 있잖아요. 먼저 대피시킵니다. 건강한 사람들, 두 발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일단 살리고 그리고 환자들을 내보내는데요. 경증 환자, 혼자서 어떻게든 나갈 수 있죠. 중증 환자는 누군가 부축을 해야 되니까 인명피해가 커요. 그래서 직원 이전에 중증 환자가 나가고 직원은 다 내보내고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에 나가야 된다는 거. 병원에서 진짜 불났어요. 어떻게 해요? 불이야 이러면서 비상벨 빨리 울리고 빨리 대피하세요. 그리고 출구 확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래야지 다 같이 살지 나만 살겠다고 나가면 다 죽어요. 살아도 너무 불명예스럽잖아요. 그죠? 활력증후 돕기. 활력증후 돕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심천맥박 뭐 한 3번에 한 번, 2번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정맥이 있는 환자의 맥박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심장 맥박을 잰다. 어디서? 이 좌측 중앙의 이 쇄골선과 1, 2, 3, 4, 5. 4, 5번 요 늑강골이 만나는 지점, 요 부분이 심천 맥박이라는 거예요. 좌측 중앙의 쇄골선. 좌측이 이쪽이죠. 우리 눈에는 우측이지만 환자한테는 좌측이죠. 이 쇄골선과 이 늑강근 4, 5번이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심천 맥박을 측정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심천 맥박은 부정맥이 있는 경우는 1분 동안 측정한다. 보통 맥박은요 30초 재가지고 곱하기 2 하는데 부정확하니까 1분 내내 잰다. 심천 맥박, 부정맥일 때, 빈맥일 때 한 명이 1분간 맥박수를 잰다. 맥박의 강도와 규칙성 등을 평가한다. 이런 것들이 다 기출 지문입니다. 성인의 맥박 측정 시 요골맥박이 어려울 때는 심천 맥박을 측정한다. 혈압을 요골맥박에 잰다고 학원에서 배웠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혈압은요 여기 파래지잖아요. 여긴 상한 동맥입니다. 아시겠죠? 맥박은 어디예요? 우리 이렇게 손 있으면은 여기 손목시계 차는 여기가 요골동맥이에요. 여기다 맥박을 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끝마디로 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요골 맥박 측정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손을 덜덜덜 떠는 환자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재려면 요 심천 맥박에 잰다는 거. 이 좌측 쇄골의 중앙선과 4, 5번째 이 늑강골이 만나는 지점, 이 쇄골선과 늑강골이 만나는 요 점, 여기가 심천 맥박이다. 1분 동안 측정하면은 정확하게 잴 수가 있다. 심천 요골 맥박이라는 게 교과서에 있어요. 맥박 결손일 때 두 명이 동시에 측정해서 비교한다. 그냥 심천 맥박은 한 명이 재는 거고요. 심천 플러스 요골 맥박은요 두 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개 좀 헷갈리지 않았나요? 저는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5개월 된 영아의 맥박을 안정시 측정했을 때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되는 경우 뭐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보고를 합니다. 영아의 맥박. 일단 성인의 정상 맥박은 몇이죠? 1분에 60에서 100회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애기들은요 맥박이 더 빨리 뛴단 말이죠. 성인은 60부터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애기들은 무조건 80부터 뛰어요. 80 이하로 나오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맥박 진짜 빨리 뛰죠. 120에서 140회래요. 우리 성인보다 거의 2배 아닙니까? 그 영아는요 80에서 160회예요. 그래서 80 이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뭐 60회 이러면은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인은 60부터 정상이지만 애기들 영아는 무조건 영아가 몇이에요? 0에서 1세죠? 80부터다. 호흡수 성인은 몇이 정상이에요? 1분에 12에서 20회.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죠? 12회 이하는 서호흡이다. 그래서 모르핀 먹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호흡수 영아나 신생아는요 호흡이 성인의 거의 더블 아닙니까? 30에서 60회라는 거예요. 영아의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옳은 것은 0에서 1세가 영아입니다. 이 애기들을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의식 확인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의식 확인은 어디다 한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성인은 어깨에 돼 있는데요. 애기들은 발바닥에 달해요. 애기들은요. 이 기도를 개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답니다. 왜? 목이 너무 유연해가지고 이거 너무 과신전했다가는 기도가 폐쇄된대요. 그래서 차라리 반듯하게만 해주고 뒤로 너무 제끼지 않는다는 거. 너무 과신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 압박은 성인은 5cm 들어갔잖아요. 애기들은 4cm만 들어가면 된다. 성인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체중을 실는 게 아니라 조그만 애기들 그러면 몸이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세네 번째 손가락. 애기들이 너무 조그마니까 손가락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 가슴 압박의 위치는요. 성인하고 똑같아요. 흉골 아래 이 2분의 1 지점이라는 거. 가슴 압박의 속도는요. 분당 100에서 120회이다. 30대 2가 기본이다. 성인은 무조건 30대 2인데요. 애기들은 구조자가 2명이 오면은 15대 2로 갑니다. 한 명이면은 그냥 다 30대 2지만 의료 제공자가 왔어. 2명이 구급차에서 내렸어. 그럴 때는 15대 2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활력 징후 돕기.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해야 되는 거 뭐죠? 호흡이죠. 성인의 체온 측정. 귀를 어떻게 알아?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이 적외선 체온기 센서, 여기 센서거든요. 요게 고막을 향하도록 삽입한다. 호흡 측정 어떻게 하라고요? 맥박 재는 것처럼 그 요골. 이 손 있으면 여기가 요골동맥, 손목시계 차는 데가 요골동맥 아닙니까? 손목시계 차는 여기. 요골 부위에다가 손을 그대로 올려놓고 요골 재는 척 하면서 가슴을 보면서 호흡을 재는 거예요. 구강 체온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있어요. 입으로 뭔가 집어넣는 게 안 되는 대상자. 입을 덜덜덜 떤다던가. 그러면 수은 체온계를 칵 깨물어 버리겠죠? 그리고 뭐 애기들. 5세 이하의 애기들은 구강으로 체온 안 재자고 했잖아요. 애기들이 그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호흡이 곤란한 환자 구강 체온 재지 않습니다. 숨 막혀 죽겠는데 입 막지 않는 거예요.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이 뭐냐? 횡격막과 늑강근이다. 이 횡격막은요.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가로막이에요. 이게 호흡에 관여한다.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오히려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호흡수가 늘어난다. 정상 호흡 시 이용되는 근육은 횡격막이다.
호흡 시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은 횡격막이다. 맨날 나오죠. 횡격막. 자주 나와요. 3번 중에 2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호흡 조절 중추는 연수이다. 숨내는 같은 말로 연수죠.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 중추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 뇌의 가장 아랫부분이다. 연수예요. 노인 환자는 데메롤 모르핀 투여 시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해야 된다. 성인의 호흡수는요. 1분에 12에서 20회가 정상이었죠. 12회 이하는 안 그래도 호흡이 서호흡이에요. 그런데 모르핀을 투여하면 어떻게 되죠? 마약성 진통제? 호흡수가 더 느려져요. 그럼 숨을 못 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수를 체크한다. 이거 우리가 체크하기 때문에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뇨제, 저칼륨 혈증을 확인한다. 안 그래도 이뇨제를 먹으면 오줌으로 칼륨이 쭉쭉 빠지는데 가뜩이나 저칼륨이었어.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디곡신, 디기탈릭스. 맥박수를 잰다는 거예요. 맥박은 60에서 100회인데 60회 이하는 서맥이잖아요. 그래서 디곡신 디기탈리스를 투여했을 때 맥박이 너무 낮아진다. 그래서 미리 재야 된다. 코마린, 헤파린, 코마린, 쿠마린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 발음이니까요. 항응고제, 피가 응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 모르핀 투여 시 호흡을 관찰하고 디곡신 투여 시 맥박을 측정해야 된다. 병원 환경 조성 돕기 보자고요. 입원 수속 후 병동에 도착한 환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식사 시간은 오전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에 나옵니다. 면회는 하루에 한 분만 가능하고요. 면회 시간은 30분이에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고요.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 그쵸?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안내한다. 병동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준다. 위치 안내합니다. 의사의 진찰과 회진에 관한 것. 우리가 하지 않는 것 볼게요. 업무 범위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침범하면 안 된다. 수술 동의서 받지 않죠. 질병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죠. 선생님 저 암검사 했는데 결과 나왔나요? 네, 위암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봐 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직접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 기중품 간호사실에 보관하나요? 잊어버리면 난리 나죠? 보호자가 보관합니다. 전동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병원은 같은데요. 이번 과가 다른 거예요. 보통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선망 증세가 있어서 뭐 신경과, 뇌신경과로 많이 리퍼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교통사고 다발성 손상 환자 같은 경우는 여러 과가 협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과에서 수술하고 저과에서 검사받고 여기서 뭐 재활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이것을 전동이라고 말합니다. 의사의 처방 확인하죠. 그리고 전동할 때 어떻게 해요? 환자에게 오늘 오후 3시에 신경과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경과에 전화하겠죠. 여기 정형외과인데요. 귀간주 환자분 3시에 전동해도 괜찮을까요?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전동식 간호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고요. 해당 병동으로 보낸다. 원무과로 보내면은 돈 계산하세요 이거잖아요. 퇴원할 때는 원무과로 보낸다. 이런 것들이 왜 국가고시에 나올까요? 환자가 물어보겠죠. 선생님 저 전동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아 그러시면은 신경과로 가시면 되겠어요. 신경과는 몇 층 어디 몇 호실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원무과로 가세요. 그러면은 돈 계산하라는 거니까요. 전동시 주의사항 이 환자의 물품, 약, 의무기록지, 차트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낸다는 거. 최국시 뭐 나왔어요? 환자가 병동으로 옮길 때 이 전입 병동으로 인계해야 되는 물품이 뭐냐? 뭐 이런 거 다 그냥 보낸다 이거예요. 투여, 약물, 의무기록지, 차트, 환자의 물건 이런 걸 다 보낸다. 이런 문제가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활력 징후 돕기.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재는데요. 환자 모르게 재야 되는 거 이 중에서 뭐 있었죠? 호흡입니다. 우리가 그냥 맥박 재고 요걸 동백에다가 손 얹고 맥박 재는 것처럼 하면서 환자의 가슴을 위아래로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한 번으로 재죠. 호흡을요. 호흡만 환자 모르게 재고요. 나머지는 다 환자 알게 재죠. 고막 체온계. 성인은 후상방으로 재라. 후상방이 그렇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잖아요. 위로 잡아당겨라. 성인은 위로. 애기들 소아는요 후하방 아래로 잡아당겨라. 성인은 후상방 중요합니다. 고막 체온은요 이 체온계를 귀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 2초 정도 3초 정도 있다가 떼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사실 병원 가면은 고막 체온 많이 하고 이마 체온 많이 재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는 쉽게 접하셨을 거예요. 화재 문제. 바람이 불어오는 쪽 에서 구조를 기다려. 여러분 이 문제 틀리실 분 없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SOS 구조를 기다리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람이 이렇게 나 있는 쪽으로 불어와. 내가 소화기를 이쪽으로 쏘면은 내 얼굴에 소화기 분말 다 오겠죠? 차라리 등지고 나서 쏘면은 바람에 의해서 소화기가 더 멀리 간다는 거. 바람이 불어오는 쪽
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등지고 소화기를 쏘시고요. 항상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불이야 소리 지르고 비상벨 눌러야 다른 사람들도 도망갈 수 있겠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린다. 호흡기를 가린다. 낮은 자세가 좋다. 왜? 연기가 너무 까맣게 올라와가지고 시야 확보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벽을 짚습니다. 한쪽 손만 짚어요. 왼손을 짚었으면 왼쪽으로 쭉 나가고 오른쪽을 짚었으면 오른쪽으로 쭉 나가야 돼요. 왼손 오른손을 섞어서 하기 시작하면은 출구를 잊어버립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계단으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은 전기가 끊기면 엘리베이터가 뚝 떨어져서 불 나서 죽는 게 아니라 전기 끊겨서 엘리베이터 떨어져서 죽으니까요. 손잡이 잡았는데 손잡이가 뜨거워. 밖에는 이미 불바다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경로로 대피한다 이겁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불난 주변에 있는 사람 먼저 대피하고요. 내원객, 거동 가능한 자 두 발로 다 걸어갈 수 있잖아요. 먼저 대피시킵니다. 건강한 사람들 두 발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일단 살리고 그리고 환자들을 내보내는데요. 경증 환자 혼자서 어떻게든 나갈 수 있죠. 중증 환자는 누군가 부축을 해야 되니까 인명피해가 커요. 그래서 직원 이전에 중증 환자가 나가고 직원은 다 내보내고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에 나가야 된다는 거. 병원에서 진짜 불났어요. 어떻게 해요? 불이야 이러면서 비상벨 빨리 울리고 빨리 대피하세요. 그리고 출구 확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래야지 다 같이 살지 나만 살겠다고 나가면은 다 죽어요. 살아도 너무 불명예스럽잖아요. 그죠? 하역증을 돕기. 하역증을 돕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심천맥박 뭐 한 3번에 한 번, 2번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정맥이 있는 환자의 맥박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심청맥박을 잰다. 어디서? 이 좌측 중앙에 이 쇄골선과 1, 2, 3, 4, 5. 4, 5번 요 늑간골이 만나는 지점 요 부분이 심천맥박이라는 거예요. 좌측 중앙의 쇄골선 좌측이 이쪽이죠. 우리 눈에는 우측이지만 환자한테는 좌측이죠. 이 쇄골선과 이 늑간근 4, 5번이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심천맥박은 부정맥이 있는 경우는 1분 동안 측정한다. 보통 맥박은요 30초 재가지고 곱하기 2 하는데 부정확하니까 1분 내내 잰다. 심천맥박, 부정맥일 때, 빈맥일 때 한 명이 1분간 맥박수를 잰다. 맥박의 강도와 규칙성 등을 평가한다. 이런 것들이 다 기출 지문입니다. 성인의 맥박 측정 시 요골맥박이 어려울 때는 심천맥박을 측정한다. 혈압을 요골맥박에 잰다고 학원에서 배웠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혈압은요 여기 팔이 재잖아요. 여긴 상완 동맥입니다. 아시겠죠? 맥박은 어디예요? 우리 이렇게 손 있으면은 여기 손목시계 차는 여기가 요골동맥이에요. 여기다 맥박을 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끝마디로 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요골 맥박 측정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손을 덜덜덜 떠는 환자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재려면 요 심천맥박에 잰다는 거. 이 좌측 쇄골의 중앙선과 4, 5번째 이 늑간골이 만나는 지점, 이 쇄골선과 늑간골이 만나는 요 점, 여기가 심천맥박이다. 1분 동안 측정하면은 정확하게 잴 수가 있다. 심천요골맥박이라는 게 교과서에 있어요. 맥박 결손일 때 2명이 동시에 측정해서 비교한다. 그냥 심천맥박은 1명이 재는 거고요. 심천 플러스 요골맥박은요 2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개 좀 헷갈리지 않았나요? 저는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5개월 된 영아의 맥박을 안정시 측정했을 때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되는 경우 뭐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보고를 합니다. 영아의 맥박. 일단 성인의 정상 맥박은 몇이죠? 1분에 60에서 100회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애기들은요 맥박이 더 빨리 뛴단 말이죠. 성인은 60부터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애기들은 무조건 80부터 뛰어요. 80 이하로 나오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맥박 진짜 빨리 뛰죠. 120에서 140회래요. 우리 성인보다 거의 2배 아닙니까? 그 영아는요 80에서 160회예요. 그래서 80 이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뭐 60회 이러면은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인은 60부터 정상이지만 애기들 영아는 무조건 영아가 몇이에요? 0에서 1세죠? 80부터다. 호흡수 성인은 몇이 정상이에요? 1분에 12에서 20회.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죠? 12회 이하는 서호흡이다. 그래서 모르핀 먹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호흡수 영아나 신생아는요 호흡이 성인의 거의 더블 아닙니까? 30에서 60회라는 거예요. 영아의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옳은 것은 0에서 1세가 영아입니다. 이 애기들을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의식 확인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의식 확인은 어디다 한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성인은 어깨에 대 있는데요. 애기들은 발바닥에 달해요. 애기들은요. 이 기도를 개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답니다. 왜? 목이 너무 유연해가지고 이거 너무 과신전했다가는 기도가 폐쇄된대요. 그래서 차라리 반듯하게만 해주고 뒤로 너무 제끼지 않는다는 거. 너무 과신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 압박은 성인은 5cm 들어갔잖아요. 애기들은 4cm만 들어가면 된다. 성인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체중을 실는 게 아니라 조그만 애기들 그러면 몸이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3, 4번째 손가락. 애기들이 너무 조그마니까 손가락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 가슴 압박의 위치는요.
성인하고 똑같아요. 흉골 아래 이 2분의 1 지점이라는 거. 가슴 압박의 속도는요. 분당 100에서 120회이다. 30대 2가 기본이다. 성인은 무조건 30대 2인데요. 애기들은 구조자가 2명이 오면은 15대 2로 갑니다. 1명이면은 그냥 다 30대 2지만 의료 제공자가 왔어. 2명이 구급차에서 내렸어. 그럴 때는 15대 2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활력 징후 돕기.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해야 되는 거 뭐죠? 호흡이죠. 성인의 체온 측정. 귀를 어떻게 알아?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이 적외선 체온기 센서, 여기 센서거든요. 요게 고막을 향하도록 삽입한다. 호흡 측정 어떻게 하라고요? 맥박 재는 것처럼 그 요골, 이 손 있으면 여기가 요골동맥, 손목시계 차는 데가 요골동맥 아닙니까? 손목시계 차는 여기 요골 부위에다가 손을 그대로 올려놓고 요걸 재는 척 하면서 가슴을 보면서 호흡을 재는 거예요. 구강 체온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있어요. 입으로 뭔가 집어넣는 게 안 되는 대상자. 입을 덜덜덜덜 떤다던가. 그러면 수은 체온계를 칵 깨물어 버리겠죠? 그리고 뭐 애기들. 5세 이하의 애기들은 구강으로 체온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애기들이 그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호흡이 곤란한 환자 구강 체온 재지 않습니다. 숨 막혀 죽겠는데 입 막지 않는 거예요.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이 뭐냐? 횡격막과 늑간근이다. 이 횡격막은요,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가로막이에요. 이게 호흡에 관여한다.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오히려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호흡수가 늘어난다. 정상호흡 시 이용되는 근육은 횡격막이다. 호흡 시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은 횡격막이다. 맨날 나오죠. 횡격막. 자주 나와요. 3번 중에 2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호흡 조절 중추는 연수이다. 숨내는 같은 말로 연수죠.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 중추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 뇌의 가장 아랫부분이다. 연수예요. 노인 환자는 데메롤 모르핀 투여 시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해야 된다. 성인의 호흡수는요. 1분에 12에서 20회가 정상이었죠. 12회 이하는 안 그래도 호흡이 서호흡이에요. 그런데 모르핀을 투여하면 어떻게 되죠? 마약성 진통제? 호흡수가 더 느려져요. 그럼 숨을 못 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수를 체크한다. 이거 우리가 체크하기 때문에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뇨제, 저칼륨 혈증을 확인한다. 안 그래도 이뇨제를 먹으면 오줌으로 칼륨이 쭉쭉 빠지는데 가뜩이나 저칼륨이었어.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디곡신, 디기탈릭스. 맥박수를 잰다는 거예요. 맥박은 60에서 100회인데 60회 이하는 서맥이잖아요. 그래서 디곡신 디기탈리스를 투여했을 때 맥박이 너무 낮아진다. 그래서 미리 재야 된다. 코마린, 헤파린, 코마린, 쿠마린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 발음이니까요. 항응고제, 피가 응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 모르핀 투여 시 호흡을 관찰하고 디곡신 투여 시 맥박을 측정해야 된다. 병원 환경 조성 돕기 보자고요. 입원 수속 후 병동에 도착한 환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식사 시간은 오전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에 나옵니다. 면회는 하루에 한 분만 가능하고요. 면회 시간은 30분이에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고요.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 그쵸?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안내한다. 병동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준다. 위치 안내합니다. 의사의 진찰과 회진에 관한 것. 우리가 하지 않는 것 볼게요. 업무 범위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침범하면 안 된다. 수술 동의서 받지 않죠. 질병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죠. 선생님 저 암검사 했는데 결과 나왔나요? 네, 위암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봐 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직접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 기중품 간호사실에 보관하나요? 잊어버리면 난리 나죠? 보호자가 보관합니다. 전동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병원은 같은데요. 이번 과가 다른 거예요. 보통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선망 증세가 있어서 뭐 신경과, 뇌신경과로 많이 리퍼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교통사고 다발성 손상 환자 같은 경우는 여러 과가 협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과에서 수술하고 저과에서 검사받고 여기서 뭐 재활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이것을 전동이라고 말합니다. 의사의 처방 확인하죠. 그리고 전동할 때 어떻게 해요? 환자에게 오늘 오후 3시에 신경과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경과에 전화하겠죠. 여기 정형외과인데요. 귀간조 환자분 3시에 전동해도 괜찮을까요?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전동식 간호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고요. 해당 병동으로 보낸다. 원무과로 보내면은 돈 계산하세요 이거잖아요. 퇴원할 때는 원무과로 보낸다. 이런 것들이 왜 국가고시에 나올까요? 환자가 물어보겠죠. 선생님 저 전동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아 그러시면은 신경과로 가시면 되겠어요. 신경과는 몇 층 어디 몇 호실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원무과로 가세요. 그러면은 돈 계산하라는 거니까요. 전동시 주의사항 이 환자의 물품, 약, 의무기록지, 차트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낸다는 거. 최국시 뭐 나왔어요? 환자가 병동으로 옮길 때 이 전입 병동으로 인계해야 되는 물품이 뭐냐? 뭐 이런 거 다 그냥 보낸다 이거예요. 투여 약물, 의무기록지, 차트, 환자의 물건 이런 걸 다 보낸다.
이런 문제가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활력 징후 돕기,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재는데요. 환자 모르게 재야 되는 거 이 중에서 뭐 있었죠? 호흡입니다. 우리가 그냥 맥박 재고 요걸 동백에다가 손 얹고 맥박 재는 것처럼 하면서 환자의 가슴을 위아래로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한 번으로 재죠. 호흡을요. 호흡만 환자 모르게 재고요. 나머지는 다 환자 알게 재죠. 고막 체온계, 성인은 후상방으로 재라. 후상방이 그렇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잖아요. 위로 잡아당겨라. 성인은 위로, 애기들, 소아는요 후하방, 아래로 잡아당겨라. 성인은 후상방 중요합니다. 고막 체온은요, 이 체온계를 귀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 2초 정도, 3초 정도 있다가 떼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사실 병원 가면은 고막 체온 많이 하고 이마 체온 많이 재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는 쉽게 접하셨을 거예요. 화재 문제, 바람이 불어오는 쪽 에서 구조를 기다려. 여러분 이 문제 틀리실 분 없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SOS 구조를 기다리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람이 이렇게 나 있는 쪽으로 불어와. 내가 소화기를 이쪽으로 쏘면은 내 얼굴에 소화기 분말 다 오겠죠? 차라리 등지고 나서 쏘면은 바람에 의해서 소화기가 더 멀리 간다는 거.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등지고 소화기를 쏘시고요. 항상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불이야 소리 지르고 비상벨 눌러야 다른 사람들도 도망갈 수 있겠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린다. 호흡기를 가린다. 낮은 자세가 좋다. 왜? 연기가 너무 까맣게 올라와가지고 시야 확보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벽을 짚습니다. 한쪽 손만 짚어요. 왼손을 짚었으면 왼쪽으로 쭉 나가고 오른쪽을 짚었으면 오른쪽으로 쭉 나가야 돼요. 왼손 오른손을 섞어서 하기 시작하면은 출구를 잊어버립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계단으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은 전기가 끊기면 엘리베이터가 뚝 떨어져서 불 나서 죽는 게 아니라 전기 끊겨서 엘리베이터 떨어져서 죽으니까요. 손잡이 잡았는데 손잡이가 뜨거워. 밖에는 이미 불바다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경로로 대피한다 이겁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불난 주변에 있는 사람 먼저 대피하고요. 내원객, 거동 가능한 자 두 발로 다 걸어갈 수 있잖아요. 먼저 대피시킵니다. 건강한 사람들 두 발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일단 살리고 그리고 환자들을 내보내는데요. 경증 환자 혼자서 어떻게든 나갈 수 있죠. 중증 환자는 누군가 부축을 해야 되니까 인명피해가 커요. 그래서 직원 이전에 중증 환자가 나가고 직원은 다 내보내고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에 나가야 된다는 거. 병원에서 진짜 불났어요. 어떻게 해요? 불이야 이러면서 비상벨 빨리 울리고 빨리 대피하세요. 그리고 출구 확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래야지 다 같이 살지 나만 살겠다고 나가면은 다 죽어요. 살아도 너무 불명예스럽잖아요. 그죠? 활력증후 돕기. 활력증후 돕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심천맥박 뭐 한 3번에 한 번, 2번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정맥 있는 환자의 맥박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심청맥박을 잰다. 어디서? 이 좌측 중앙의 이 쇄골선과 1, 2, 3, 4, 5. 4, 5번 요 늑간골이 만나는 지점 요 부분이 심천맥박이라는 거예요. 좌측 중앙의 쇄골선 좌측이 이쪽이죠. 우리 눈에는 우측이지만 환자한테는 좌측이죠. 이 쇄골선과 이 늑간근 4, 5번이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심천맥박은 부정맥이 있는 경우는 1분 동안 측정한다. 보통 맥박은요 30초 재가지고 곱하기 2 하는데 부정확하니까 1분 내내 잰다. 심천맥박, 부정맥일 때, 빈맥일 때 한 명이 1분간 맥박수를 잰다. 맥박의 강도와 규칙성 등을 평가한다. 이런 것들이 다 기출 지문입니다. 성인의 맥박 측정 시 요골맥박이 어려울 때는 심천맥박을 측정한다. 혈압을 요골맥박에 잰다고 학원에서 배웠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혈압은요 여기 팔에 재잖아요. 여긴 상완 동맥입니다. 아시겠죠? 맥박은 어디예요? 우리 이렇게 손 있으면은 여기 손목시계 차는 여기가 요골동맥이에요. 여기다 맥박을 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끝마디로 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요골맥박 측정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손을 덜덜덜 떠는 환자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재려면 요 심천맥박에 잰다는 거. 이 좌측 쇄골의 중앙선과 4, 5번째 이 늑간골이 만나는 지점, 이 쇄골선과 늑간골이 만나는 요 점, 여기가 심천맥박이다. 1분 동안 측정하면은 정확하게 잴 수가 있다. 심천요골맥박이라는 게 교과서에 있어요. 맥박 결손일 때 2명이 동시에 측정해서 비교한다. 그냥 심천맥박은 1명이 재는 거고요. 심천 플러스 요골맥박은요 2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2개 좀 헷갈리지 않았나요? 저는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5개월 된 영아의 맥박을 안정시 측정했을 때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되는 경우 뭐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보고를 합니다. 영아의 맥박. 일단 성인의 정상 맥박은 몇이죠? 1분에 60에서 100회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애기들은요 맥박이 더 빨리 뛴단 말이죠. 성인은 60부터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애기들은 무조건 80부터 뛰어요. 80 이하로 나오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맥박 진짜 빨리 뛰죠. 120에서 140회래요. 우리 성인보다 거의 2배 아닙니까? 그리고 영아는요 80에서 160회예요. 그래서 80 이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뭐 60회 이러면은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인은 60부터 정상이지만 애기들 영아는 무조건 영아가 몇이에요? 0에서 1세죠? 80부터다. 호흡수 성인은 몇이 정상이에요? 1분에 12에서 20회.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죠? 12회 이하는 서호흡이다. 그래서 모르핀 먹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호흡수 영아나 신생아는요 호흡이 성인의 거의 더블 아닙니까? 30에서 60회라는 거예요. 영아의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옳은 것은 0에서 1세가 영아입니다. 이 애기들을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의식 확인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의식 확인은 어디다 한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성인은 어깨에 돼 있는데요. 애기들은 발바닥에 달해요. 애기들은요. 이 기도를 개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답니다. 왜? 목이 너무 유연해가지고 이거 너무 과신전했다가는 기도가 폐쇄된대요. 그래서 차라리 반듯하게만 해주고 뒤로 너무 제끼지 않는다는 거. 너무 과신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 압박은 성인은 5cm 들어갔잖아요. 애기들은 4cm만 들어가면 된다. 성인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체중을 실는 게 아니라 조그만 애기들 그러면 몸이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3, 4번째 손가락. 애기들이 너무 조그마니까 손가락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 가슴 압박의 위치는요. 성인하고 똑같아요. 흉골 아래 이 2분의 1 지점이라는 거. 가슴 압박의 속도는요. 분당 100에서 120회이다. 30대 2가 기본이다. 성인은 무조건 30대2인데요. 애기들은 구조자가 2명이 오면은 15대 2로 갑니다. 1명이면은 그냥 다 30대2지만 의료 제공자가 왔어. 2명이 구급차에서 내렸어. 그럴 때는 15대 2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활력 징후 돕기.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해야 되는 거 뭐죠? 호흡이죠. 성인의 체온 측정. 귀를 어떻게 알아?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이 적외선 체온기 센서, 여기 센서거든요. 요게 고막을 향하도록 삽입한다. 호흡 측정 어떻게 하라고요? 맥박 재는 것처럼 그 요골, 이 손 있으면 여기가 요골동맥, 손목시계 차는 데가 요골동맥 아닙니까? 손목시계 차는 여기 요골 부위에다가 손을 그대로 올려놓고 요골 재는 척 하면서 가슴을 보면서 호흡을 재는 거예요. 구강 체온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있어요. 입으로 뭔가 집어넣는 게 안 되는 대상자. 입을 덜덜덜 떤다던가. 그러면 수은 체온계를 칵 깨물어 버리겠죠? 그리고 뭐 애기들. 5세 이하의 애기들은 구강으로 체온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애기들이 그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호흡이 곤란한 환자 구강 체온 재지 않습니다. 숨 막혀 죽겠는데 입 막지 않는 거예요.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이 뭐냐? 횡격막과 늑간근이다. 이 횡격막은요.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가로막이에요. 이게 호흡에 관여한다.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오히려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호흡수가 늘어난다. 정상호흡 시 이용되는 근육은 횡격막이다. 호흡 시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은 횡격막이다. 맨날 나오죠. 횡격막. 자주 나와요. 3번 중에 2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호흡 조절 중추는 연수이다. 숨내는 같은 말로 연수죠.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 중추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 뇌의 가장 아랫부분이다. 연수예요. 노인 환자는 데메롤 모르핀 투여 시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해야 된다. 성인의 호흡수는요. 1분에 12에서 20회가 정상이었죠. 12회 이하는 안 그래도 호흡이 서호흡이에요. 그런데 모르핀을 투여하면 어떻게 되죠? 마약성 진통제? 호흡수가 더 느려져요. 그럼 숨을 못 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수를 체크한다. 이거 우리가 체크하기 때문에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뇨제, 저칼륨 혈증을 확인한다. 안 그래도 이뇨제를 먹으면 오줌으로 칼륨이 쭉쭉 빠지는데 가뜩이나 저칼륨이었어.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디곡신, 디기탈릭스. 맥박수를 잰다는 거예요. 맥박은 60에서 100회인데 60회 이하는 서맥이잖아요. 그래서 디곡신 디기탈리스를 투여했을 때 맥박이 너무 낮아진다. 그래서 미리 재야 된다. 코마린, 헤파린, 코마린, 쿠마린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 발음이니까요. 항응고제, 피가 응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 모르핀 투여 시 호흡을 관찰하고 디곡신 투여 시 맥박을 측정해야 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